안녕하십니까, 솔로몬입니다. 오늘은 저희 솔로몬 이혼 이야기 블로그에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, 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 끝판왕으로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해당 글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일단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, 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 있느냐 문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느냐의 문제입니다. 즉, 성격 차이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고, 두 번째, 그 파탄난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하고, 세 번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혼인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왜 그러냐?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말은 성격 차이가 곧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 판례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, 이미 파탄이 났고, 두 번째, 회복 불가능하며, 세 번째, 혼인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어느 누가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돼요? 성격 차이로 강제로 이혼할 수 있어요?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법리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죠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의 혼인관계는 성격 차이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나요? 두 번째, 그러면 여러분의 파탄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가요? 세 번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계속을 요구하면 당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나요?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네 라는 답변이 나와야만이 이혼 사유가 되고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이죠. 그게 결론입니다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이렇게 법리 판례를 살펴보니까 성격 차이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. 하지만 이 실무로 들어가면 그거하고 조금 온도차가 다릅니다. 아까 말씀드린 판례는 대법원의 견해인데 구체적인 판례로 들어가 보면 조금 온도차가 다릅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판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 대법원의 입장만 이해해서는 실전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. 물론 큰 기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긴 하죠. 하지만 큰 기둥만 있다라고 해서 집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.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올려야 되고,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하급식 판례를 많이 알고 분석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판례를 우리가 분석해보면 첫째, 혼인기간이 짧을수록, 두 번째, 슬하에 자녀가 없을수록, 세 번째, 재산이 많을수록, 네 번째,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많을수록, 다섯 번째, 별거기간이 길수록, 여섯 번째,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삿바싸움을 잘 했을수록, 일곱 번째,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정도가 클수록, 그 의지가 강력할수록 법원은 이혼 사유가 해당되느냐의 그 기준을 낮게 잡습니다. 그래서 이혼을 시키죠. 그런데 반대일수록, 즉 혼인기간이 길거나 슬하에 자녀가 많을수록, 재산이 없을수록,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수록, 별거기간이 짧을수록, 또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밉상일 때, 또 일곱 번째,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의 이혼을 원하는 정도가 그 의지가 좀 약해 보일 때는 기준을 높게 잡죠. 그래서 이혼을 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.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? 성격 차이로 강제로 이혼할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데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많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단편적으로 전화로 이 케이스에서 이혼 사유가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담을 하시려면 전화로 단편적으로 상담하지 마시고 한번 방문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선생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